안녕하세요, 루드비크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버컨버터 회로를 설계할 때 사용되는 스위칭 레귤레이터인 LM2576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왜 사용하는지와 함께 동작 원리를 알아보고 주변 부품을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하는 주제는 전자책 실무 전자회로 모음 1편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께서는 본문 링크를 참고 부탁드릴게요. 자, 스위칭 레귤레이터인 LM2576은 리니어 레귤레이터 LM78XX 시리즈와 함께 각종 전자회로에서 전원 공급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IC입니다. LM78XX 시리즈는 리니어 레귤레이터로서 노이즈가 작고 회로가 간단하면서 저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전력이 증가할수록 발열이 생긴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스위칭 레귤레이터를 사용하면 회로가 좀 더 복잡해지고 더 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지만 발열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발열은 PCB의 신뢰성과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비싸지더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 슬라이드의 블록 다이어그램은 LM2576 데이터 시트를 검색하면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내부 회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오차 증폭기와 비교기, 발진기로 이루어진 PWM IC는 물론 스위치가 내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회로의 구성을 자세히 보면 결국 버컨버터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즉, 이 IC는 강압을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회로는 지난 영상에서 버컨버터의 동작 원리에 대해서 다룰 때 소개해드렸던 회로입니다. 앞서 소개했던 데이터 시트의 블록 다이어그램과 한번 같이 비교해보세요. 외부 소자로 다이오드와 인덕터, 캐패시터가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블록 다이어그램에선 FET 대신 트랜지스터 2개가 병렬로 연결 사용되었습니다. LM2576 시리즈에는 고정전압으로서 3.3V, 5V, 12V, 12V와 함께 출력 전압을 가변할 수 있는 어드저스트 타입이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그린 회로는 어드저스트 타입으로서 외부의 저항 R1과 R2를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때 데이터 시트를 참고하면 R1의 값을 1K와 5K 이내에서 선정하라는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앞서 살펴보았던 데이터 시트를 다시 보면 피드백 단자 내부에 저항이 하나 연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값이 1K라고 기재되어 있죠. 자, 외부에 연결하는 저항은 결국 이 1K의 저항과 병렬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항값이 너무 크다면 병렬로 연결되었을 때 저항값에 영향이 없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1K옴과 100K옴의 병렬 합성 저항값은 거의 1K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저항값으로 아주 큰 녀석을 사용하면 안됩니다. 자, 다른 이유는 피드백 회로와 연관된 내용인데요. R1과 R2의 값은 과도응답 특성에 영향을 줍니다. 저항값을 크게 할수록 시간 제한이 생겨 출력의 리플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항값을 낮게 하면 전력 손실이 증가하기 때문에 효율이 나빠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외부 인덕터를 선정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그래프를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일반 SMPS를 설계할 때 인덕터를 사용하면 대개 주문 제작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LM2576 시리즈를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 기성, 칩 인덕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코일의 인덕턴스 값은 물론 허용 전류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인덕턴스 값을 따질 때에는 회로의 입력 전압과 함께 소비 전류를 고려해서 위 그림에서 적당한 값을 선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LM2576 12V를 사용할 때 입력 전압이 16V이고 출력 전류가 2A라면 100에서 150 마이크로헬리 사양의 인덕턴스를 가지는 코일을 사용하시면 되겠죠. 자, 이때 당연히 코일의 허용 전류는 2A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SMD 타입을 쓴다면 파워 인덕터를 써야 합니다. LM2576을 포함해 SMPS는 수십에서 수백 kHz의 높은 스위칭 주파수로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오드의 역회복 동작 특성이 중요합니다. PWM IC와 스위치의 온오프 동작에 의해서 다이오드가 도통되거나 차단되어야 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약간의 시간 딜레이가 발생합니다. 즉 FET가 온된 이후 다시 오프될 때 다이오드가 그 속도에 맞춰서 바로 차단되는 것이 아니라 도통 상태를 잠깐 유지하게 되는데요. 그 시간은 쇼트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아주 큰 전류가 흘러서 전력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SMPS에서는 이러한 TRR 시간이 짧은 다이오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쇼트키 다이오드입니다. 1N5819와 1N5822는 각각 1A와 3A 사용을 갖는데요. D타입으로서 저압회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쇼트키 다이오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SMD 타입을 사용할 때에는 1A 사양의 SS12나 2A 사양, 3A 사양의 SS22, SS32 시리즈를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다이오드나 FET의 혁명을 찾다 보면 전류 사용과 전압 사용을 부품의 이름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명칭을 정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버컨버터를 위해 사용되는 IC인 LM2576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버컨버터의 원리를 이해하시면 외부 소자를 선정하는 데 상당히 큰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인덕터 선정에서 많이 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 주의하고 부품을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